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카카오톡이 멈춘 주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카카오톡이 어제부터 이 서비스 장애 일으키고 있다가 오늘 새벽에야 일부 서비스가 복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조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 이 과기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 구자영 차장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지시를 내릴 정도라면 카카오톡이 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이 직접 주재해서 이 상황을 챙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다수 국민에게 이 상당히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이 주무장관이 직접 나서라, 그러니까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는 이 윤 대통령의 이 지시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불통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어떤 어려움 호소했는지 저희가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오늘 책 읽으러 나오려고 모였다가 카톡도 마비되고 아예 지도도 마비되니까 길을 못 찾아서 약속 장소에 다 못 모일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카페에서 시험 공부하려고 했는데 선물하기 기능이 안 돼가지고 받았던 기프티콘 사용하지 못하고 따로 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네, 메신저뿐만이 아니라 교통, 택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했고요. 시민들이 또 불편 호소한 것 저희가 또 목소리 더 이어서 모아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카카오국 국민이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도 나오고 카카오 없이 못 산다. 연락 못한, 택시 못 부른, 버스 하염없이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소장님,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불편을 겪게 된 원인을 저희가 짚어보자면 화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에 화재가 난 건 아니고요. 예. SK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난 건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다 뭉쳐 있으니까 네. 그것들이 작동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네. 사실은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쓰는 뱅크랑 연결이 된 부분들이거든요.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는 거죠.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느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북한의 소행인가. 저도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전쟁의 양상이 대부분 온라인 전쟁이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사이버전. 그러니까 사이버 전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전쟁으로 들어가는,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조지아 전쟁에서 다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경고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과기부 장관이 이제 네. 와서 이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하고 있다. 이 너무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비해서 사실상 가동할 수 있는 예비 서버라든가 네. 또는 이제 긴급 복구를 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나 해놓고서 이게 망가지니까 사실상 우리의 국민의 생활이 전부 다 멈추게 되는 이 장면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제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었지, 이게 평일이었다고 한다면 더 피해가 엄청난 컸을 수도 피해가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적 영역에 이런 플랫폼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등등의 것들이 사실상 공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 생각이에요. 네. 저희도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사실 많이 쓰는 이 SNS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굉장히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많이 토론을 했는데, 대한 카카오국이다 이런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말을 망쳤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위원님, 근데 아까 이제 해주신 말도 있지만 재해나 재난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상 대응책에 대해서는 뭔가 이
전략 없이 우왕좌왕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요. 그렇죠. 백업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된 건가? 물론 이제 정부 그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국가 기반 시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정도 되면은 국가 기반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행정의 다양한 분야는 물론이고 가장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부 업무도 실제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 그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대 통지도 카카오톡으로 하고 지난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지만 휴가 통지도 카카오로 하는 상황인데 이 서비스가 이렇게 그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거 굉장히 의문이고 그 스타트업 기업만 하더라도 백업 시스템을 1차, 2차, 3차까지로 다 해놓는데 카카오톡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뭐 백업 시스템이 있긴 한데 네. 그러나 작동하지 않는 백업 시스템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애 대응 위한 위원화 시스템이 아예 작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화재가 난 그 SK 캠퍼스 판교에 여기가 이제 연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한 9개 정도의 면적이에요. 여기에 SK텔레콤도 들어와 있고 카카오톡도 들어와 있고 네이버도 들어와 있으면 정말 국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고 우리가 해화 예전에 기주국 그 화재 사건 그 뭐 북한의 소행이 관련돼 있는지는 뭐 당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화재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설이 이렇게 화재에 취약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 치명적이다. 우리가 아주 옛날을 돌이켜 보더라도 조선 시대는 그 왕조실록이나 이런 문서를 전국에 4군데 수장고에 사고에, 나눠서 그렇죠. 사고에 그 보관을 했어요. 심지어 조선 시대 때도 그런 그 백업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 그것도 최첨단을 달리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는 건 정말 그 믿기 어렵고 사고 내용도 명확하게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네. 누군가 책임질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임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뭐 시스템, 서버 관리에 대한 비판 나오는 상황에서 어쨌든 카카오 측에서는 6시간 만에 이 사건이 터지고 6시간 만에 이 공식 사과문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자, 남궁은 홍은택 공식 사과했고요. 모든 데이터 국내 분할 백업 장애 대응 위한 이연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요, 변호사님. 상황이 이런 만큼 이제 지금 국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한 최고 경영진 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될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당연히 국감에서 증인 채택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 각자 대표 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네. 불려 나와서 얘기를 좀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입니다. 네. 지금 사과문은 나왔지만 거기 입장문에 보면 뭐 이원 대응 방법이 다 예. 있었는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참 뭐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식의 해명인데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죠. 과연 카카오 내부에서 그런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예.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 평소에 그 시스템을 잘 점검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카카오라는 것이 그냥 이제 사적인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을 담당하는 네. 이제 한 기업이 되었고 플랫폼 기업체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어제 뭐 여러 가지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안 된 것뿐만 아니라 뭐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 같은 게 작동이 안 됐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국가의 어떤 공공기능 기능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의 뭐 안전신문고 같은 것들이 지금 카카오톡과 연동이 돼 있는 부분 이렇게 작동이 안 됐을 때 과연 플랜 B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카카오 측에서도 저 정도 사고로 지금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위기 대응을 제대로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든 어디든 나와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K든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 사태에 관련돼 있는 이 기업체들은 아마 국감장에서 그 대표들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에도 저희가 굉장히 KT 이렇게 먹통이 된 사건도 있었고 단 한 4일 전인가요? 5일 전에 이 카카오가요. 또 한 번 10여 분간 먹통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초 현상이 있었는데도 뭔가 하나도 이게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니히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대한 어떤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 가벼운 증상이 한 300번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증의 어떤 증상이 한 19번 정도 나타난 다음에 아주 큰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카카오의 경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만약에 이런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플랜 B, 플랜 C를 마련을 했다라면 어제와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사고는 이뤄지지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카카오 대표는 이원화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작동을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이원화 시스템이 있었는지, 이원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플랜 B는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거에 네.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하든 아니면 직접 나와서 기자들 앞에 이 국민 앞에 나와서 이 소상히 앞으로 어떤 이 대비책이 있는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번 서비스 장애로 이제 힘든 부분을 겪은 사람 중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있지만 돈을 내고 이용한 기업 고객들도 있습니다. 이 책임 공방 앞으로 이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 부분인데 변호사님,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무료 부분에서도 뭔가 보상이나 이런 게 이뤄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카카오 같은 공용 플랫폼이 서비스가 정지가 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신 일,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보상에 대한 선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 공적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은 공론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료로, 저같이 뭐 무료로 뭐 메신저를 이용하는 분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기업 고객들, 특히 뭐 카카오티 택시 같은 경우에는 네. 택시 기사분들도 어제 하루 거의 영업을 못 하셨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각종 결제들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관련해서 뭐 엔터테인이라든가 또는 광고 부분에서 하루 종일 광고가 뜨지 못해서 그 광고비만큼의 손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카카오가 일단 먼저 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료든 유료든 이게 따져야 될 뭐 일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이 무료로 여러 이 매체 플랫폼에 있는 기술을 믿고 쓰는 이 시민들,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한 이 대표적인 기업이 카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게끔 네트워크를 하나에 묶어놓고 충성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왔는데 지금 네트워크 효과에 아주 극단적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익을 극대화했던 부분을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보상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카카오 측의 이 뭐랄까요, 납득할 만한 어떤 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 배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카카오톡 그 유료 서비스 이용 약관 자체에 화재나 이런 장애가 발생해서 손해가 나면은 네. 그 보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카카오톡 이 자체는 네. 서비스 자체가 무료이고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겠지만 뭐 지금 아까 우리 장 변호사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그 광고라든지 뭐 모바일 이용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에 따라서 그 보상해야 되고, 이미 아까 김앵커가 잠깐 말씀하셨던 그 KT 화재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결제를 못 하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앞서서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카카오가 지금 약간은 이런 서비스 확대로 인한 뭐 성장 이런 데 안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카카오톡 이용하다가 다른 SNS 서비스로 이용하는 게 클릭 한 번이면 돼요. 네. 갑자기 카카오톡이 성장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저희가 저 화면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킥보드를 타고 가는데 킥보드를 못 꺼가지고 아직도 정산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해프닝도 지금 있는데 그런 건 뭐 어떻게든 피해 보상이 되겠죠. 지금 근데 소장님, 저는 궁금한 건 이번에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카카오든 뭐 SK든 태도의 문제를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10시 40분쯤이 됐는데 다음에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기사가 전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캡처를 해봤습니다. 오히려 다음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주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할 것이라는 거를 공지하는 그런 장소로서 플랫폼을 활용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기사가 없어요. 그러다가 막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뭐 여러 일보들의 기사의 차원에서 올라온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도 처음 받아보는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장면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이 기업들은 뭔가 이 문제가 근원이 뭔지를 사실상 굉장히 소상하게 밝히고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만 이 브랜드 가치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뭐 이런 데 흠이 안 가는 거지 자꾸 덮고 뭔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 선물하기 여기 아직도 먹통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카카오든 어디든 여기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더 사실상 투명하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자 소비자들은 빠르게 다른 대체제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이제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은 앱 순위 지각 변동이라고 저희가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뭐 다른 메신저, 뭐 다른 택시 호출앱을 찾아서 소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바로 이동하기는 예.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될 만한 이 서비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카카오로서는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글로벌 메신저라고 네이버에서 네. 이미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본과 이 동남아에서 상당히 많은 이 고객을 확보한 라인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어제부터 보니까 네이버 메인 화면 이 검색창 바로 밑에 한 줄 써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알 홍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틈새 공략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경쟁자의 위기는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라고 해도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많은 국민,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바로 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네이버가 다른 그 카카오 고객을 확보하는 노력만큼이나 네이버의 서비스를 혹시라도 플랜 B, 플랜 C가 잘 가동이 돼 있는지 준비가 돼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역대 최장 시간 문제를 겪고 있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 전해드렸습니다. 네.